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복분자 강의 이어서 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평년 결과모집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a는 5년간 결과모지수의 평균이더라. 5년간 결과모지수 합해가지고 나누기 가입 횟수 가지고 하더라. 그죠? 가입 횟수가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표준 결과모지수는 정해져 있더라. 어디에? 표준 결실수처럼. 어디에 표준 결실수는 안 외워도 되지만 복분자의 표준 결실수는 외워야 하더라. 그죠? 결실수는 포기당 5개, 2년에서 4년. 포기당 4개는 5년에서 10년이 되더라. 나머지 과수나 밭작물들은 모두 논작물들도 과거 산출년도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복분자 어디, 벼, 적과저는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 복분자 어디는 최근 5년간 가입 횟수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같은 개념이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사고 발생 안 했을 때 이제는 표준 평균 비교하는 것 같은데 결과모지라는 말이 오는 것만 다르더라. 표준 결과모지수, 평년 결과모지수의 110%를 곱해서 큰 값이 오더라. 사고 발생했을 때는 실제 결과모지수라는 말을 쓰고요. 평년 결과모지수의 50%와 비교해서 무조건 큰 값, 맥스 값이 오더라. 보험가입금액 산출하는 거 중요했어요. 어디도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그죠? 곱하기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 복분자는 과수원별, 그죠? 과수원별, 그죠? 과수원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결과모지 분의 평균 결과모지. 그죠? 똑같아요. 그죠? 결과모지냐 결실수냐의 차이. 둘 다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곱한다는 거. 많은 단위 미만 절사하는 거. 복분자는 유일하게 과수 중에 경작불능보험금을 주는 거. 경작불능보험금은 우리가 이미 논작물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피율이 다르더라. 피율이 나무 피율 구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 라고 했죠. 평년 결과모지수분의 고사 결과모지수가 피율인데 이때 고사 결과모지는 수학기 이전 고사 결과모지수 플러스 수학기 이후 고사 결과모지수를 더한 거더라. 수학기 이전 결과모지수를 다른 말로는 종합이음 고사 결과모지수, 수학기 이후 고사 결과모지수를 수학 개시 때 그죠? 특정 위험 고사 결과모지수 이렇게 얘기하죠. 결과모지수 산출하는 거 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개시 이전은 그죠? 평수 미평 개념 같다고 했어요. 평년 결과모지수에서 이렇게 실은 이렇게 합쳐버리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수정 불량된 고사 결과모지수를 빼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게 보험회사에서 인증해주는 게 몇 개니? 라는 개념이 된다고 했어서 평수 미평 개념하고 똑같이 이게 수의 개념으로 살아있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인증해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되더라 라고 했고요.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는 실제로 살아있는 것 중에서 수정 불량된 게 몇 거야? 이렇게 해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를 산출한다고 했고, 그러면 이 수정 불량 환산 개수는 어떻게 구해? 그죠? 수정 불량 결실수 나누기 전체 결실수에서 실제로 복분자는 자연 수정 불량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수정 불량률을 뺐어요. 15%. 그게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되더라.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다가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곱하니까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가 되더라. 용어가 어렵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누수히 말하지만. 자, 수학기 이후 들어갑니다. 수학기 이후는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 결국은 죽은 게 몇 개야. 거기서 보상 안 하는 죽은 거 몇 개지? 이 죽은 게 몇 개야 넣으면 거기에다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면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는 나와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해? 죽으려고 하면 살아있는 게 몇 개야.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몇 개인데 이게 몇 개 죽겠어? 그죠? 살아있는 건 몇 개야? 사고가 났을 때는 살아있는 거 이거잖아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그래서 이게 본 거예요. 여기에다가 누적 수학 환산 수학 감소 실제로 수학 감소되는 거를 환산 개수한 거. 환산한 게 몇 개 얼마지? 이거예요.
누적, 수학, 감소, 환산. 수학 감소되는 거를 환산해 봤어요. 보험회사가 인정해 주는 걸로 했을 때 얼마만큼 수학 감소돼서 그거를 고사된 걸로 보지? 이런 거예요. 그죠? 수학 감소 환산 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앞으로 수학할 거 얼마만큼 남았지? 잔여 수학량 비율이 있어요. 이 잔여 수학량 비율은 이 과목의 업방, 별표, 산식 저 뒤쪽에 보면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이 방에 업방, 별표, 산식 아니고 업방 안에도 있을 거예요. 날짜, 사고 날짜예요.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잔여 수학량 비율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 잔여 수학량 비율을 알 수 있어. 사고 일자만 알면, 사고 일자만. 하지만 1과목에서는 무조건 잔여 수학량 비율이 얼마예요? 하고 조건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결실률은 어떻게? 잔여 앞으로 수학할 게 이것만큼 남았어. 근데 다 수학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결실률이 좀 불량인 것들도 있어서 결실률이 이거밖에 안 된대. 그럼 이 결실률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실률이라 하는 거는 전체 몇 개가 꽃이 피었는데 실제로 결실이 얼마나 됐어? 이게 결실률인 거예요. 몇 퍼센트 결실되지? 앞으로 수학할 게 이것만큼 있는데 결실률이 또 이것만큼이야. 그럼 빼줘야 실제로 그죠? 수학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되겠나요? 그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거에서 그죠? 실제 수학 일자별 잔여 수학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뺀 거 이게 수학 감소 환산 계수더라. 자, 살아있는 거에서 이것만큼은 감소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곱하기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곱했고요.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기준이 도대체 몇 개지? 살아있는 게 몇 개지 모르니까 그때는 항상 뭘 가져온다고요? 평년 거 가져온다고. 우리가 평년 수학량 거 가져오는 것처럼 평년 결과 모지수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해주더라. 누적이란 말이 붙는 이유는 1차, 2차, 3차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구한 것을 모두 더해서 누적된 값을 곱해주기 때문에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란 말을 쓴 거예요. 1차, 2차, 3차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약 인수 부분입니다. 보험가입지역은 전국 아니네요. 전북, 전남. 우리가 고창 복분자 유명하죠. 고창 복분자 주도 유명하죠. 정읍, 순창, 전남도 있네요. 도서지역, 그 다음에 농가 주소지 아니고 과수원 주소지 같고요. 보험가입 자격, 경영체 등록해야 되고 실제 경작자여야 되고 임차인은 되고 임대인은 안 되고 소유자 안 되고 그죠?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모두 가능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적포도 살구 간복하오까지 같아요. 근데 하나 들어간 게 있죠. 자, 가입 기준이 하나 뭐가 들어갔다가 이전 이상. 제가 2년에서 10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랬어요. 복분자가. 그죠? 그래서 2년 이상, 10년까지니까 10년까지는 맞죠? 그러니까 11년 미만이 되는 거예요. 2년에서 10년까지란 말은 2년에서 11년 미만 하라고 말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2년 이상에서 11년 미만. 11년 미만이란 것은 11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서 결국 10년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결과모지수가 2년에서 4년은 몇 개? 5개. 5년에서 10년은 몇 개? 4개.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죠? 인수제한 목적물 또 많아요. OD처럼 금수전, 홍과시판, 용농활기, 입희, 중복, 도도. 시설 재배 안 되는 것까지 같아요. 그죠? 같은데 조방 재배 들어가는 거 어디하고 같구나. 그럼 조방 재배 개념 알아야 되겠다. 조방 재배 정의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강전정 들어간 것도 어디하고 같네요. 자, 가입 수령 또 여기 또 다르게 돼 있어. 1년 이하 11년 이상. 결국은 2년에서 10년까지 돼. 그러니까 1년 이상 안 돼요. 1년 이하 안 돼요. 11년 이상 안 돼요. 맞나요? 그래서 2년에서 10년까지. 맞죠? 그죠? 계약 인수할 때 구결과모지 있죠. 구결과모지. 전정활동 안 한 거 안 된다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복분자 잘하는 사진 보여줬었죠. 이게 구결과모지예요. 이 구결과모지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했죠. 전정한다고 했잖아요. 전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키우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정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구결과무지 전정 안 하면 안 돼. 올해 복분자 과일이 열렸던 거
구 결과물이 전정 안 하면 안 돼요. 실제 결과지수 중에 코사된 거, 유목, 가식, 무유목한 거 안 돼요. 200만 원 미만이네요. 복분자, 인수 관련 수학량 한번 볼게요. 표준 수학량, 품수, 우리 어디도 품수제였죠. 그죠? 품수제과. 그건 과수원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품수제과였죠. 그럼 품수제까지는 갔네요. 재배 면적, 품종, 수령, 재배 면적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 근데 뭐 하나 특이한 거 있다. 그죠? 정부 연구기관이 뭐에서 산출된다고요? 농촌진흥청.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왔다. 그죠? 자, 어디에서 산출된다고요? 농촌진흥청. 가로 이렇게 나올까봐 혹시나. 그죠? 자, 표준 수확량. 앞에서도 우리가 앞 시간에서 표준 수확량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어디는 표준 수확량 어떻게 구했나요? 표준 수량 곱하기 채식 밀도 지수 이랬죠. 복분자는 포기별 표준 수량. 복분자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안 간다고 했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포기별 표준 수확량의 수량 구간별 지수. 이거는 문제 조건에서 줍니다. 내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 수를 곱하더라. 그래서 표준 수확량은 표기수에 따른 표준 수확량이다. 그죠? 포기수를 다 곱한 거니까 실은 과수원 전체의 표준 수확량이 되겠네요. 이 표준 수확량이 어디로 갔어요? 보험가액 금액 구할 때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결과모지 분의 평년 결과모지 이렇게 해서 보험가액 금액 구했어요. 그죠? 그럼 이 포기수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실제 경작이 얼마예요? 한 주당 식재 면적이 얼마예요? 죽은 거 몇 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했죠? 그죠? 자,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표준 수확량, 포기수, 그죠? 그다음에 뭐 표준 수확량 구했으니까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 금액 구했으면 보험료, 그죠? 그다음에 보험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실은 2과목 내용이에요. 하지만 뭐 미리 한번 살짝 볼게요. 그죠? 이 과목에서 이렇게 해요. 실제 가면 실제 경작 면적을 하기. 이 과목에서 중요한 거는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해요? 조사 방법이 중요해요. 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산정식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산정식이 나와서 피해율을 나오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이 과목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뭐? 실제 경작 면적 확인. 실제 경작 면적 확인이 그죠? 가입 면적하고 10% 차이가 나요. 원장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계약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서 제식 간격 조사해요. 왜요? 포기수 하려고.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제식 뭐죠? 식재 면적 알면 뭐가 나와요? 빼기 부사 포기수 하면 포기수가 나오니까 포기수 알아야 되니까 몇 폭이나 도대체 심어져 있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실제 경작 면적하고 제식 간격 조사해가지고 주간거리 그러니까 1항폭 해가지고 그 포기수가 나왔는데 실제 포기가 예를 들면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이래요. 제식 간격이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0 나누기 10하면 우리 과수원에 지금 몇 폭이 있어요? 100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고사된 게 10포기가 있더라. 그러면 90포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포기가 지금 70포기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가입을 90포기 했다면 상관없지만 90포기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70포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변경한다는 건 그런 거 알려고 포기수 재는 거예요. 그 제식 간격 재는 거예요. 도대체 몇 포기가 심어져 있지? 그 몇 포기 가입했지? 그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과목에서는 표본 포기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표본 포기를 선정해서 표본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표본 살아있는 결과물지수 산출하려면 표본 포기를 선정해요. 제일 표본 포기 하나 선정하면 이 표본 포기 옆으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나무, 두 나무, 한 포기, 두 포기, 쏙 5포기. 이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해요. 여기에서 몇 개나 살았니? 여기에서 살아있는 결과물지수 산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결과물지수 산출하기 위해서 표본 포기를 선정해요. 그렇죠. 표본 선정했으니까 살아있는 결과물지수 조사하잖아요. 이 표본 포기에서 선정한다고. 수정, 분량, 열매수 조사해요. 왜요? 수정, 분량, 환산, 개수를 알아내려고. 그죠? 수정, 분량 보이죠? 수정, 분량 이런 거. 그죠? 전체 중에 몇 개나 수정 분량 됐니? 전체 계하수분에 수정이 분량이 된 게 몇 개야? 그리고 실제 자연 수정 분량률은 15%니까 15%는 빼. 그래서 수정, 분량, 환산, 개수를 구해서 살아있는 결과무지수에 딱 곱해줘요. 그러면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방법을 알면 훨씬 더 피해율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공식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 실제로 또 조사기도 하고요. 그죠? 이 순서들을 한번 쭉 봐주세요. 그죠? 아,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런 조사 방법에 의해서 이런 산식이 나왔겠구나.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과목에 있는 현지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맛보기였어요. 이 과목 가서 또 배울 거니까요. 자, 복분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보험 시기와 보장 재해더라. 보험 시기와 보장 재해는 모두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이후로 나누지더라. 수확 개시 전에 보험 시기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또 매요? 이듬해 5월 31일까지. 수확 개시 후는 그죠? 이듬해 6월 1일부터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이듬해 6월 20일까지. 그죠? 그다음 재해는 수확 전에는 자연재해, 초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장하더라. 수확 이후에는 특정 위험, 태, 강, 우, 태풍, 강풍, 우박을 보장하더라.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수확 개시 전에는 개, 수 빠지고 재, 병, 대, 화, 기, 보더라. 수확 개시 후에는 보장하지 않는 거 개, 수가 붙어요. 개, 수, 재, 병, 댐, 하가 빠져요. 하우스, 하 빠지고 뭐가 들어와요? 강풍 최대 순간 부속 14m/s 14m/s 미만해봐라. 문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저장원 과실 안 돼요. 그죠? 그 저장 중에 경도 약화, 과실 경도 약화, 저장성 약화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이거 구분해서 무조건 수확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해요. 보험가액 금액 산정이에요. 어디하고 똑같아요. 어디도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결실수 분의 평년 결실수였다면 복분자는 가수원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결과 모지 수분의 평년이 올라오더라. 표준 위에 평년이에요. 자, 똑같이 복분자하고 어디 같이 정리할게요. 복분자의 표준 결실수, 표준 결과 모지, 평면 결실수 구하는 게 중요했던 것처럼 복분자도 표준 수확량, 표준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죠? 표준 수확량은 그죠? 표기별 표준 수확량에서 수능 구간별 지수 곱하기 포기수더라. 그죠? 이때 포기수는 어떻게 산정하더라?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한 주당 식재 면적 빼기 고사 포기수를 가지고 하더라. 어디는 어떻게 했나요? 표준 수확량. 표준 수량 곱하기 제식 밀도 지수 이렇게 구했죠. 어디는 표준 결실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뭐 X봉이다 이런 것 따라 다 달라다 했어요. 저처럼 복분자도 정해져 있어요. 어디는 굳이 표준 결실수를 안 외워도 되지만 복분자는 외워야 되더라. 2년에서 4년은 포기당 5개더라. 5년에서 10년은 포기당 4개더라. 결국 복분자는 2년에서 10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더라. 1년 이하, 10년, 11년 이상은 인수 제한. 됐나요? 평년 결과 모지수 또는 평년 결실수 구하는 공식은 같더라.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가 되더라. 평년 어디예요? 평년 결실수의 한도는 표준 결실수의 130% 수준이더라. 초과할 수 없더라. 하지만 복분자는 한도가 최저와 최대까지 결정해뒀더라. 평년 결과 모지수의 한도는 표준 결과 모지수의 50에서 130%까지이더라. 됐나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죠? 정리가 좀 되셔야 해요. 중요한 거 보험가액 금액 결정하는 거. 표준 그죠? 결실수가 몇 개인가? 그죠? 평년 결과 모지수 산출하는 거. 그죠? 됐나요? 보험 시기, 보장 재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로 구분하는 거. 됐죠? 지난 시간에 다 풀어본 문제들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한 문제 풀어볼게요. 가입 금액을 산정하라고 했네요. 자, 결과모지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험가입 금액은 만원 미만 절사하라고 조건해 줬고요. 표준 수확량은 소수점 미만 절사하라는 얘는 소수점 미만, 소수점 버리라는 얘기죠. 소수점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수확량은부터 구해야 축축축 갈 수 있어요. 그죠? 표준 수확량 공식이 어땠나요? 포기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수령 구간별 지수 곱하기 포기수더라. 그죠? 표준 수확량. 자,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한 주당 제식 면적을 알아야 되겠네요. 주간 길이 곱하기 2랑폭 2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포기수 할 수 있어요.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한 주당 제식 면적 빼기 바로 옆에 있네요. 고사 포기수. 자, 전체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한 주당 식재 면적 빼기 고사 포기수 했더니 470포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줘요. 포기별 표준 수확량. 표기별 표준 수확량은 좋네요. 0.554라고 줬어요. 0.554인데 포기가 몇 포기? 그죠? 470포기. 수령 구변별 지수 얼마? 0.9. 그대로 집어넣어줬어요. 234.324. 소수점 미만 절사니까 버렸어요. 234kg이 나왔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표준 수확량은 나왔네요. 그죠? 표준 수확량 나와서 보험가액 금액 결정하려면 또 뭘도 알아야 돼요? 평년 결과 모지수도 알아야 되겠더라. 그죠? 2022년도가 8년생이래요. 2021년도는 몇 년생? 7년생, 6년생, 5년생, 4년생, 3년생. 됐나요? 그죠? 그럼 이때의 표준 결과 모지수는 몇 개예요? 2년에서 4년까지는 표준 결과 모지수가 5개. 5년에서 6년 사이에는 표준 결과 모지수가 4개. 이거 알고 가야 된다. 그죠? 됐나요? 자, 과거 결과 모지수 구해볼게요. 2017년도에요. 실제하고 평년을 비교했어요. 자, 미가입은 안 봐도 되죠? 실제하고 평년 결과 모지 50% 비교하면 3하고 7이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7. 2018년도 19년 무사고예요. 무사고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요. 평년은 6개인데 표준이 몇 개? 5, 6, 7. 4개가 되겠네요. 6개하고 4개 곱하기 110%하면 어떤 거? 6개가 크니까 6.6이 되겠네요. 됐나요? 만일에 이게 더 컸다 라고 하면 표준 결과모지수에다가 곱하기 1.1 해야 돼요. 그죠? 2020년 가입 안 했어요. 21년도 5개. 요거 반개면 3개니까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쭉 가져왔어요. 몇 년 가입했어요? 3년. 3 나눴더니 6.2개가 왔어요. 6.2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B가 표준 결과모지수는 자 8년생이기 때문에 몇 개요? 4개. 2년에서 4년까지는 5개. 그죠? 5년에서 10년까지는 4개. 8년이니까 몇 개? 4개. 됐죠? 그럼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A값 나왔죠? 6.2 곱하기 몇 년? 3년. 5분의 3 더하기 자 표준 결과모지 몇 개? 4개. 4개에서 1 마이너스 5분의 3. 5.32개가 나왔네요. 5.32개. 근데 항상 제가 그랬죠. 평년 결과모지, 평년 결실수, 평년 수확량은 한도가 있더라. 그 한도가 뭐? 표준의 130%더라. 표준 수확량의 130%, 표준 결실수의 130%, 표준 결과모지수의 130%. 맞나요? 그럼 표준 결과모지수가 몇 개? 지금 4개예요. 4개 B값이. 4개에 130%면 몇 개? 5.2개. 근데 우리는 몇 개가 나왔나요? 평년 결과모지 5.3개. 그럼 한도가 뭐? 5.2개이기 때문에 답은 5.2개. 이게 한도 체크를 안 하면 5.3개 답을 적는 순간 보험가입 금액은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 떨어졌는데 평년 결과모지수 틀리고 보험가입 금액 틀려요? 이게 15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럼 한 7점밖에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도 체크 중요하더라. 그대로 집어넣어줘요. 표준 수확량 구했어요. 표준 가격은 나와요. 그죠? 평년 결과모지수 방금 5.2개 구했어요. 표준 결과모지수는 4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243만 3,600원. 보험가입 금액 어떻게? 만원 단위 미만 절사니까 243만원. 그죠? 이거 하나의 문제, 이거 별거 아닌데 많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죠? 그죠? 표준 수확량 구하는 거, 평년 결과모지수 구하는 거,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거. 만일에 여기에 지역별 보험 요율을 주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줬어요. 그럼 보험료도 산출하시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험료 산출하고 만일에 조사 갔어요. 조사 갔더니 결과가 뭐예요? 그럼 피해율 산출할 수 있겠네요. 보험금 산출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는 쭉 이어서 단계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단계 문제도 풀 수 있어야 해요, 이제는. 자,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복문자 쭉 정리해보고 문제도 풀어봤어요.
복분자 중요한 거는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똑같기 때문에 복분자 정리 잘 해놓으시면 무화과가 쉬워져요. 복분자는 수학 개시 이전과 수학 개시 이후가 달라지더라. 수학 개시 이전은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보장하더라. 수학 개시 이후는 태강우, 태우, 태풍, 강풍, 우박,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더라. 보상하는 손해 먼저 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한 개시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보험 개시도 수학 개시 이전과 이후를 보험 시기를 구분하더라 라는 거지. 암기를 잘 해주시고 또 이제 OD하고 복분자 비교해서 보험 가입 금액 그죠? 표준 평년 결과 모지수 또는 평년 결실수 구하는 거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구하는 게 OD하고 복분자 좀 비슷했어요. OD 복분자 표준 수확량 구하는 건 비슷하지 않았네요. 가입 금액 구하는 게 비슷했죠. 그죠? 평년 결과 모지수, 평년 결실수 구하는 산식도 같았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OD하고 복분자가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복분자하고 나중에 무화과를 뵀을 때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용어만 달라요. OD는 결실수, 그죠? 결실수. 복분자는 결과 모지수. 평, 수, 미, 평 같이 가지고 가요. 어렵지 않다는 거. 용어만 어려울 뿐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지시길 바라면서 복분자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